김병민 박사님, 네. 지금 의문점을 저희가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 한 가지씩 좀 풀어볼까요? 첫 번째, 송선미 씨가 지금 굉장히 경황이 없는 중에도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게 우리 남편은 뭐 할아버지한테 재산을 물려받는 것도 아니고 유산 상속 분쟁의 당사자다 아니다. 지금 첫 번째 이렇게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세 번째 만났다는 거예요. 그 조 씨를. 이 조 씨의 상황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. 저는 약간 좀 이 서초경찰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너무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갖고서는 브리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동종 전과가 없고 조폭이 아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28살의 청년이요. 회칼을 미리 준비하고 갑니다. 예. 그리고 목에 관통상을 입혀서 한 번에 사람이 죽을 정도로 그렇게 가해를 입히는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일단은 제일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 건 이 조모 씨의 진술에 의존하지 말고 조모 씨가 도대체 왜 이와 같은 사건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조모 씨 휴대폰 기록부터 시작해서 조모 씨의 그동안의 행적들을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정황들이 좀 잡힐 것 아니겠습니까? 예. 가장 의심이 되고 의구심, 그러니까 지금 도저히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는 다 이 조모 씨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. 그 내용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. 외할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, 일단 첫 번째로 어저께와 달리 송선미 씨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현재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.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? 살아 계시는데 연세가 99세예요. 아, 나이가 많으시군요. 정상적인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러한 거점을 이용했는 건지 송선미 씨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이 장손이라고 하는 분이 일방적으로 증여의 형태를 통해서 재산을 다 갖고 왔다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재산을 한쪽으로 다 갖고 갔으니까 그거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거지 이게 재산에 대한 서로 간에 돈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싸우는 과정은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송선미 씨 측의 주장인 거고요.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외할아버지가 실질적으로 또 재산이 적은 재산이 아니고 10대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자수성가한 굴재 사업가라는 겁니다. 10대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지금 교토의 4승급 호텔을 갖고 있을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거예요. 그 당시 어마어마한. 그래서 일본에만 그 부동산이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굉장히 많은 건데 그 정도 재산이 되는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다 독식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결국 이러한 고리를 통해서 문제가 이루어졌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. 오늘 이제 송선미 씨 남편분에 대한 발인이었다고 이제 남편을 떠나보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송선미 씨가 두 번 다시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명확하게 문제 해결을 위한 수사 당국이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확실히 조 씨가 지금 가장 수상한데 오랜 기간 또 기자 생활을 하셨던 박성규 전 차관님. 이게 기자들 보면 살인 사건도 많이 취재하고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. 원인과 결과가 있다. 네. 이 사람이 뭔가 살인 동기가 있기 때문에 살인했다. 물론 묻지마 살인은 제외하고. 그런데 이 조 씨를 보면요. 경찰도 이상하다는 거예요. 조폭도 아니고 전과도 아닌데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정확했다. 그런데 만약에 청부살인이었다면 쉽게 말해서 장손이 조 씨를 보낸 거라면 장손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다. 걔가 거기 왜 간지 모르겠다 이러잖아요. 현장을 도망갔을 텐데 범행을 공개된 장소에서 했다는 것, 도주하지 않았다는 것, 순순히 검거됐다는 것.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. 검찰이. 예, 제가 기자 생활도 했지만은 기자 생활하면서 사건 25시간 프로그램. 맞아요. 사건 25시간 오랫동안 진행했어요. 참 잔인한 사건들을 많이 다뤄본 기억이 나는데 그때 보여지는 그 패턴 같은 게 있어요. 뭐냐면은 나타난 지금 현상으로 보면은 조금 굉장히 우발적인 것은 아니고 칼을 준비해서 가져갔고 그리고 단번에 저렇게 사람의 생명을 끊을 정도로 치명적인 그 상처를 입힐 수 있었다면 조금 그 계획했다고 보는 것이 사실은 맞거든요. 정황상 그렇습니다. 그리고 경찰에서 청부를 했다면은 왜 현장에서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있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지만 그건 반대로 해석이 돼요. 청부가 사실은 아주 단단하게 맺어져 있을 때는 본인이 다 뒤집어 쓰기 위해서 현장 도망가지 않고 지키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. 네, 그래서 그건 각도가 다른데 제가 저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거는 재산이 걸려 있고 또 유명인의 남편이고 여러 가지 화제가 될 만한 소재들 많이 가지고 있지만 송선미 씨는 무슨 죄예요? 지금 화면에도 화면에도 계속 나오는데 저 연기자 뭐 좋아하는 분들도 많을 거고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일 텐데 이 내용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전에 저렇게 일방적으로 저 공개되는 것도 나는 조금 부담스럽네요.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이른바 그 30대 청년 CEO의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회사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일궈는 그 회사의 상호가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을 했잖아요. 똑같은 얘기들 개인한테도 좀 같이 관여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. 하여튼 경찰이 이 사건 관련해서 조속히 진상을 규명하는 것만이
송선미 씨의 상처를 좀 원한을 조금 덜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네.